공통면접문항, 특히 창의융합 공통면접문항에서 오답을 내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인가? 오늘은 상상고 입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 지역인재 지원 자격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3년만 해당 지역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졸업하면 지원 자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 6년으로 강화됩니다. 부모 거주와는 관계가 없고요. 이 말은 2023년 현재 올해 중3인 학생들이 해당 지역 3년 재학, 졸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상상고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겠죠. 다음으로 상상고의 최근 3년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쟁률을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상상고는 1단계 컷오프 기준이 각 전형별 경쟁률이 아니라 전체 경쟁률이 모집 정원의 2배수를 넘느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다른 학교와 달리 상상고를 아주 매력적인 학교로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3년간 전체 경쟁률을 보시면 2021학년도에 1.84, 2022학년도에 1.89, 2023학년도에 1.9로서 전체 경쟁률이 2대1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지원자 모두가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또 학교 쪽에서 1단계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모두 면접 대상자가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B가 2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역시 전원 면접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3대1이 될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이죠. 일단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되기만 한다면 훌륭한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상상고의 경우에 여전히 교사 추천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단 교사 추천서의 경우 작성자의 담당 학년이나 교과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를 써주실 선생님 추천폭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우호적이지 않은 선생님과 서로 만나서 얼굴 붉힐 필요는 없겠죠. 다음으로 상상고의 전형 요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자면요. 다음과 같은 2단계 전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다른 모든 학교와 같은 구조죠. 역시 1단계에서 학생부나 자소서 같은 서류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오직 교과 성적과 출결사항만 반영해서 2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상산고의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교과 성적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를 반영합니다. 반영 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국영수사 혹은 국영수과학. 만약 해당 학기에 사회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역사, 도덕 과목 순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 과목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폭을 넓혀주는 것인데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사회나 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했다면 3개 학기를 전부 해당 과목으로 통일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전형 요소 및 배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교과와 학기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출결사항, 감점만 한번 짚어보죠. 교과 성적 총점에서 차감하는 방식인데 무단 결석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무단 지각이나 조퇴는 3회를 해야지 이제 1회의 무단 결석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 무단 결석 1회당 표를 보시면 1일당 마이너스 1점씩 차감을 하다가 7일, 8일 이후로는 차감폭이 넓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흥미로운 부분인데 최종 합격자 선발 중 동점자 처리사항 부분 한번 살펴보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점자 처리 기준 그 어디에도 화려한 학생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고입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프레임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고입용 학생부를 출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함께 보시죠. 여러 옵션이 있는데 반드시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 일반고, 입시용 탭을 선택해서 출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수상 경력이고, 두 번째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러니까 성적이죠. 원점수라든가 과목 평균이 제외가 되고, 일반 학생부를 보면 다 나와 있죠. 성취도 수강 자수만 포함돼서 출력되게 됩니다. 또 1학년, 2학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반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영재 기록사항은 제외가 되고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세특, 행특 전부 제외하고 출력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자소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공백 제외 2,400자 제일 깁니다. 또 자소서에 그 영역별 글자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서 맞춰야겠죠. 그리고 별도로 존재하는 독서 영역에도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그냥 뭐 일기 쓰듯이 끄적거리지 말고 성장과 발전에 관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어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보입은 면접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면접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기본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이 2개예요. 면접방이 2개고 각각 10분씩 실제 면접을 보기는 합니다만은 창의융합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 시간을 20분이나 주고 인성 독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 시간을 10분 준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 문항을 처리하는 중간중간에 자소서나 학생부에서 추출한 개별 문항도 물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2023학년도 남학생 공통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무래도 그 학생들 기억에 의존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지구과학 문제가 출제됐고 창의융합 공통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네요. 지구의 자전, 삭, 망 이런 지문들이 있었던 것이고 질문은 3개가 나왔네요. 다음은 남학생 인성 독서 공통문항입니다. 더 글로리를 예견한 것일까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질문은 한 4개 정도, 꼬리 질문까지 포함하면 한 5개, 6개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여학생 공통면접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남학생과 여학생은 면접일이 다른 만큼 공통면접 문항도 다르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창의융합 문제로 이제 암호문과 관련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제시문이 나왔고 그리고 각각의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마찬가지로 4개 이 정도 나왔네요. 다음으로 여학생 인성독서 공통면접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제시문이 있었네요. 검은 백조와 방안의 코끼리 관련한 제시문이 있었고 생명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질문은 3개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공통면접문항, 특히 창의융합 공통면접문항에서 오답을 내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인가 하는 걸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답을 잘 내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오답을 냈다고 하더라도 추론한 중간 과정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오답을 냈지만 합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정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죠. 또 다음과 같은 개별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방이 2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 면접방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소서나 학생부에서 추출한 개별 면접 문항도 나온다는 거 리뷰를 하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학생들은. 이상으로 상상고 입시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는 서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